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사주를 보면 정해진 미래를 알 수 있다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주를 뭔가 미래를 알려주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걸로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전의 영상에서도 수없이 강조했듯이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다고 했었잖아요. 명은 고정되어 있지만 운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미래를 우리가 알 수도 없다라고 수없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주명리 공부를 도대체 왜 하느냐? 도대체 왜 명리학을 공부하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저는 나의 사주를 통해서 내 잠재력을 확인하고 파악하고 이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명리학을 공부하고 나서 제가 제 사주를 보면서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전에서 북토크를 했잖아요. 그때 마지막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저의 사주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은 저의 사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대다수의 스님들이 사주 원곡에서 가지고 있는 발달된 기운이 뭘까요? 바로 인성입니다. 스님들은 대체적으로 인성이 많으세요.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종교 또는 구도하고 관련된 게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쓰기에, 이 인성을 쓰기에 저는 스님만큼 적합한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다른 성직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고승, 덕이 높은 분이죠. 수행이 아주 깊은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고승분들은 대체적으로 재성이 넘치고요. 인성이 미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인성의 유무에 따라서 그 수행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 방식은 크게 도노와 점수가 있습니다. 도노는 단번에 깨닫는 거고 점수는 순차적으로 나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깨닫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인성이 없는 사주, 즉 무인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도노가 아니고요. 점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본인의 어떤 사유체계를 갈고 닦아야 해요. 갑자기 기도를 오래 한다고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오랜 시간의 수련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무인성인 경우에 오히려 직관력이 아주 뛰어나다거나 또는 소위 말해서 그 신기가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사유체계를 내가 지속적으로 만드는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 번에 점프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등산에 비유해 볼게요. 등산. 수행을 한다는 건 이미 만들어진 등산로를 따라서 꾸준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구도는 길이 없는 산을 내가 오르면서 새로운 등산로를 개척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 올라올 수 있게끔 예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구도를 제가 도노에 비유를 해볼게요. 근데 무인성의 경우 왜 도노랑 연결이 되냐? 산을 내가 오르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날은 저물어 가고 나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헤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례냐면요. 제 스승님의 사례예요. 제 스승님이 명리학자 강원 선생님이시잖아요. 강원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님이 명리학자셨나봐요. 그러니까 아들 친구가 왔으니까 강원 선생님께서 내가 사주 한번 봐줄게 하고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는 재수하면 서울대 갈 수 있을 거고 아마 평생 말이나 글로 먹고 살 것 같다. 그리고 이혼도 한 2-3번 하겠다. 근데 어쩌냐? 너 40 초반에 인생에 큰 위기가 올 텐데 이때 건강만 잘 관리하면 무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강원 선생님이 실제 40 초반에 대동맥 박리라고 생존 확률이 2-3%도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병으로 쓰러지셔서 아마 한 4개월 이상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게 되십니다. 모든 의사들이 죽을 거라고 했는데 어쨌든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겨우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절박한 심정으로 명리학을 그때부터 공부하게 되신 거죠. 왜? 40 초반에 너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이것만 잘 넘기면 괜찮겠다라고 하셨던 친구 아버님의 말씀이 떠올라서요. 그래서 강원 선생님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명리학책을 다 사서 아주 절박하게 명리학을 파셨습니다. 근데 강원 선생님은 다른 분과 다르게 일단 인간에 대한 애정이 정말 크세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아주 크시고요. 어쨌든 제 스승님께서는 인문학적인 시선을 통해서 지금 명리학을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하셨고 제가 감히 생각건데 그 임철초 있잖아요. 적천수를 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작가입니다. 임철초 이후에 업부이론의 체계를 가장 튼튼하게 세우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강원 선생님은 사주가 무인성입니다. 무인성인데 무인성으로 태어났지만 오랫동안 인성의 길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성의 길을 걷다 보니까 강원 선생님께서 결국엔 명리학을 무기로 삼아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저도 그런 스승님께 배워서 명리학을 제 걸로 소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인성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될 거다가 아니라 정말 힘들지만 나에게 부족한 기운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면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인성이 없으면요, 당연히 자격증이나 학위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무인성은 본질을 들어가 보면 어떤 깊은 탐구, 이걸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야 해요. 무인성은 인성이 상징하는 통찰력을 얻잖아요. 그러면 그 영성의 길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인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백지가 돼서 채색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그걸 통해서 종교를 만들거나 또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명리학의 역설인데, 역설적으로 도노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열려있는 거예요. 뭐보다? 인성이 있는 사람들보다. 그래서 자유로움 속에서 본인이 혼자 깨우치는 거죠. 저는 그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제가 1권하고 2권을 최근에 출간을 했잖아요. 이 시리즈를 처음 1권, 2권 이렇게 쓸 때만 해도 나에게 주어진 원국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대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가장 힘들게 된 이유는 저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집을 사더라도 더 넓은 평수, 차를 사더라도 삐까번쩍한 외제차, 회사를 다니더라도 이름 없는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대기업에 다녀야 되고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마음속에 공허함밖에는 안 남게 되겠죠. 근데 명리학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 다른 가능성을 살피게 됐어요. 내 원국대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행복한데, 어쩌면 내 원국에 없는 기운을 내가 추구하면서 내 사주를 조화롭게 만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 사주의 불균형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어떤 길을 걷다 보면 인간으로서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인성이 없는데, 무인성인데 깨달음의 경지에 오른 분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이 적천수를 쓴 임철초입니다. 적천수 천미죠, 정확히 말하면. 이 책의 임철초가 자기 사주하고 한 글자만 다른 어느 중국의 고관대작의 명식을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실어놨어요. 제가 잠깐 임철초의 사주를 좀 가지고 와볼게요. 자, 이게 임철초의 실제 나이를 대입한 임철초의 실제 명식입니다. 병호일주죠. 저와 같은 시주는 임진시고요. 무오월이고 사화가 연지에 있어서 정말 뜨거운 사주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사주의 용신을 구한다라고 하면 뭐로 구하시겠어요? 아마도 제 영상을 꾸준히 보거나 제 수업을 듣거나 또는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사주의 용신을 금재성이라고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간이 무척 심각하니까요. 그리고 이 사주에는 관은 좀 미약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용신은 금재성, 희신은 토식상, 한신은 수관성으로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사주의 기구신은 뭐가 될까요? 기구신은 당연히 화비겁과 목인성이 되겠죠. 임철초가 본인 사주를 정확히 말해서 적천수 천미의 수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통관 편에 이 사주를 실은 다음에 내 사주를 보면 대운이 목화로 40년을 흘러서 내가 아버지가 바랬던 대로 관리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다 말아먹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불쌍한 게 이 20대 때 목인성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간여지동으로. 이때 형제들에게 변이 생겨서 집안에 있는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한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이 무게합이에요. 웬만하면 제가 원국에서는 합은 되더라도 합하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무게합이 돼 있는데 주변이 다 뜨겁죠. 그래서 이 사주는 무게합이 아니고 무게합화가 됩니다. 99.9%는 이게 다 완전히 뜨거운 화로 바뀌어요. 자, 이번에는 임철초가 적천수 천미에 똑같이 나란히 실어놓은 어느 중국 고관대작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어느 고관대작의 명식인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연지가 달라요. 임철초는 이 연지가 사화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축토죠. 화의 기운을 아주 가장 잘 설계할 수 있는 축토입니다. 똑같이 무게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토하고 괴수는 화로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왜? 연지에 있는 축토가 강력하게 무게합화를 저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철초가 내 사주는 연지가 사화인데 이 사람은 축토여서 무게합은 되지만 무게합화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사주는 망했고 이 사람은 승승장구해서 임자대운 때 결국에 도지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사람의 무게합은 엄청 반가운 합이 됐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무토가 합이 되는 바람에 임수를 극하지 않잖아요. 실은 이 어느 고관대작의 명식은 용신이 뭐냐? 수관성입니다.
그리고 휘신은 금재성이고요. 한신은 목인성이에요. 임철초는 아까 목하고 화가 40년 이상 들어와서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목도 쓸 수 있는 사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무게합화가 안 되고 무게합만 되기 때문에 자기랑 다르게 벼슬이 계속 높아져서 특히 20을묘대운 그리고 30갑인대운 때 얘네들이 토를 극해서 수를 보호해 주니까 벼슬이 계속 높아지고 결국 이 40개축에 이뤄서는 무슨 엄청난 주목에 첨거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50임자대운 때 마침내 우리로 치면 도지사까지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임철초가 좀 짠한 게 이 사주랑 나란히 자기 사주를 비교하면서 자기 사주의 한계에 대해서 한탄하는 글을 남겨요. 왜? 임철초가 살았던 시대는 오직 용신이 뭐만 해당이 됐었죠? 사회적으로 용신을 용인할 때 관성만 용인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관성만 사회적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과거 급제만이 유일한 출세의 수단이었고 이걸 통해서 권력을 얻기만 하면 그 다음엔 재물도 얼마든지 내 걸로 끌어올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걸 승관발제라고 하죠. 근데 임철초 사주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임철초 사주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너무 뜨겁죠. 아까 사주보다 더. 근데 임철초 사주를 보면 지지의 화기운이 워낙 강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기운이 강하고 특히 오화, 겁재, 제왕이 이렇게 월지, 일지, 월주, 일주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이런 명조는 어떻게 보면 신분제의 한계도 분명하고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는 출세하기 무척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철초가 웃긴 게 적천수에다가 자기 성격에 대해서 써요. 나는 천성이 괴팍해서 헛소리로 남이 떠드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아첨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오만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사귈 때도 친구들하고도 특히 뜻이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철초는 일단 관리가 되고 싶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가족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가문이 몰락하는 걸 지켜보면서 어떤 시대적 한계에 대해서 깊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임철초 사주가 지금 다시 등장한다면 유튜버가 되기 정말 좋은 사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임철초랑 사주가 같고 대운도 같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계산년생 아이들 중에 무오월, 병오일, 임진시 사주들이 꽤 많아요. 아마 50명에서 150명 그 사이 정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임철초가 명리 공부를 하기 전에 유명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주를 보여줬는데 다 덮어놓고 당신은 부와 명예를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임철초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제들 다 죽고 집안은 무너지고 해가지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서 비참하게 통탄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도 임철초가 명리학을 공부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임철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20대 인성대운을 보내는 중에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명리학을 어쩔 수 없이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정말 임철초가 평생에 걸쳐서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그 끝에 저는 어떤 명리학의 오묘한 이치들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억부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확립한 사람이 됐습니다. 제가 나름 사주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임철초가 도대체 일평생 얼마나 많은 사주를 임상을 하고 연구를 했는지 짐작조차 못하겠습니다. 적천수 천미에 실린 사주 명조가 몇 개인지 아세요? 무려 512개예요. 제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중급편 쓸 때 사주 명식 300개 이상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 쓰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임철초가 그 당시에 500개가 넘는 사주를 본인 책에 실었단 말이죠. 지금은 사주를 뽑는 게 너무 쉽잖아요. 디지털 만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사주를 뽑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든 작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임철초가 이 적천수의 원문 거기에 무려 이 512개의 명조들을 해설과 함께 하나하나 덧붙이면서 적천수의 이론을 실증했습니다. 근데 임철초가 이렇게 구체적인 명조를 실내 하나하나에 딱 넣어가지고 증주하는 방식은 그 이전에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임철초만의 독창적인 방식이었어요. 임철초가 얼마나 정말 평생에 걸쳐 집요하게 명리를 연구했는가. 결국에 그 깊은 통찰력 덕분에 오늘날에도 많은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적천수 천미를 읽고 또 음미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임철초 사주를 보면 인성이 정말 약하죠. 진중을목 하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 기신인 화, 겁재, 이 양인의 힘을 통해서 집요하게 명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바로 임철초였어요. 그래서 조우나 격국에 치우쳐져 있던 명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임철초의 용신을 좀 다르게 볼 수 없을까라고 누군가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임철초가 본인 사주의 용신을 수관성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임철초의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운이 수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용신을요. 저는 주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나 또는 의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해석과 다르게 저는 임철초가 자신의 사주와 비교하기 위해서 실어놓았던
실어놨던 그 어느 고관대작의 사주처럼 이 임수평관을 용신으로 쓰고요. 금재성을 휘신으로 쓰고요. 그리고 인성을 구신이 아니고 환신으로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관리와 똑같이 지금 대운이 임철초도 화 20년, 목 20년 이렇게 흘렀는데 대운이 똑같이 흘렀는데 왜 임철초는 이때 출세하지 못했을까요? 임철초가 적천수 천미 마지막에 무릇 명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슬프거든요. 본인이 사내 대장부로서 꿈이 있었는데 결국엔 호구지책으로 명리학을 공부했고 자기 사주에 불리함이 있어서 그 고관대작과 다르게 자긴 출세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래서 비루하게 살다가 결국에 그 수레바퀴가 진흙탕을 지나가면 웅덩이가 패이잖아요. 거기에 물이 고여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붕어와 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한탄을 하거든요. 자기 인생을 좀 비하하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근데 임철초가 어쨌든 명에 순응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철초가 출세하지 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임철초가 형제들에게도 변이 생기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출세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너는 아부하지 말고 아첨하지 말고 매사 의젓하고 당당하게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임철초가 어떤 그 세속의 성공 대신에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그것도 임철초가 출세하는데 어느 정도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모르잖아요. 그 어느 고관대작이 결국에 공부를 잘해서 고관대작이 된 게 아니라 가문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가 힘을 썼을 수도 있고 정말 공부를 잘했을 수도 있는데 돈으로 관직을 샀을 수도 있고 또는 누구에게 아부하고 아첨해서 관직을 얻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임철초는 어쨌든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고관대작이 20을묘 30 갑인대운을 지나면서 계속 출세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임철초는요, 저는 목 인성을 한신으로 썼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때부터 명리학을 호구지책 삼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인성이 뜻하는 게 뭐죠? 통찰력, 인내력, 그리고 탐구심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발판 삼아서 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50 임자대운을 지나면서는 정말 미친듯이 명리학을 팠고 60 신해대운 때는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불멸의 고전인 적천수 천미를 써서 명리학이 사라지기 전까진 영원히 빛날 불멸의 이름을 남기게 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 고관대작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대가 끝나기도 전에 이름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임철초는 본인이 명리학자로서 연구한 걸 어쨌든 글로 정리를 해서 책으로 출간을 해서 명리학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빛날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됐죠. 재밌는 건 이 신해대운을 보면요, 신금이 병화하고 합화를 해서 뭐로 바뀌죠? 수로 바뀌죠. 그러니까 수 관성이 가장 강해지는 이 시기에 결국엔 망고에 빛날 이름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왜? 관성은 뭘 뜻하죠? 명예를 뜻하잖아요. 임철초는 물론 자기가 공부한 명리학을 좀 비웃었어요. 이건 하찮은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저작거리에 웃음거리로 전락했다라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감히 임철초가 적천수 천미를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돌이켜보면 냉정하게 자기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성공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평생 연구하고 깨달은 명리학의 오묘한 이치들 이런 것들을 글로 남기면서 정말 스스로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임철초가 관성을 용신으로 추구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관성이 용신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 통상적인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자기만의 삶의 목표가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알아봐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 명예 이런 걸 가슴속에 늘 품고 살아가요. 예를 들면 20년 동안 연극배우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자기 동기들, 선후배들 다 이름이 알려지고 TV에도 나오고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무명배우로 계속 연극판을 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성의 용신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후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임철초 역시 이런 관성을 용신으로 추구했기 때문에 명리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임철초 사주를 보면 제가 인성이 진중, 을목 하나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충이 되지 않아서 되게 지장한 속에 잘 보존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인성의 기운은 미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성을 내가 용신으로 추구를 하면요, 인성은 한신이 돼서 역시 내 편으로 끌어쓸 수 있어요. 임철초가 어쩔 수 없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명리학을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 이걸로 저는 인성이 상징하는 사유, 이 인성이 상징하는 사유의 힘을 자기 전생에 걸쳐서 자신의 성장 동력으로 삼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임철초가
자기의 타고난 사주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어쩌면 이를 보완하는 길을 걸었을 때 누구도 도달하지 못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내가 현실로 꽃피워낼 수 있다. 이걸 자기 인생을 통해서 증명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 사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 사주의 용신을 한번 구해보시겠어요? 아마 또 제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에서 제 사주풀이를 제가 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금재성을 용신으로 보실 겁니다. 이때 휘신은 토식상이 되고 한신은 수관성이 되겠죠. 당연히 제 사주의 기구신은 화비겁과 목인성이 될 거고요. 물론 제가 06년도가 이모대운의 병술년이었거든요. 이때 제가 죽을 뻔했어요. 축술미 사명도 되고 오수랍도 되기 때문에 제 사주 원국에 있는 신금이 녹아서 이때 기흉에 걸렸고요. 군대에서 내장출혈이 생겨서 피가 계속 차는데 심장이 압박되고 제가 그때 숨도 못 쉴 만큼 너무 힘들어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실려가는 동안 맞지도 안 하고 칼로 찔러서 피를 뺀 적도 있었거든요. 죽을 뻔했었습니다. 제가 있던 내무반에서 내무반 후임하고 어쨌든 제 후임 2명이 근무를 나갔는데 그때 총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저에겐 되게 위험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때가 신사대운 갑오년이었는데요. 이때도 역시 화비겁의 기운이 강해지잖아요. 이때도 제가 운이 참 불리하게 흘렀고요. 건강도 무너져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신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주체의 욕망이나 의지라고 해석을 할 때 저는 앞으로 이 월지 신중 임수 평관을 용신으로 쓰려고 합니다. 왜? 만약에 재성이 용신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구신이 돼요. 그런데 재성을 제가 수관성으로 쓰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성은 구신이 아니고 한신이 됩니다. 결국에 오타를 냈네요. 결국에 금과 수와 목, 이 세 개의 기운들을 제가 전부 제 편으로 끌어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늘 타고난 사주나 대세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의 노력과 의지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내 가족, 연인, 친구, 직장 동료 등 이런 특수관계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속한 환경, 이것들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단언하건대 사주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믿는 건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29 신사대운 때 제가 직장에서 10년 동안 이때부터 근무를 했어요. 회사원으로. 어떤 분들은 제 신사대운을 보고 이때는 사오미가 된다, 사신합이 된다, 또는 이 축토, 연지에 있는 축토랑 함께 사유축 천간삼합을 한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오미가 더 강할 거다, 아니다, 사신합은 안 일어난다, 뭔 소리냐, 천간삼합만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각자 의견들을 다르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오미가 강하냐, 사신합이 강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방합이랑 육합, 천간삼합 중에 어떤 게 더 강하게 작용했는지, 이런 게 이 사주의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제가 신사대운을 겪는 동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사대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동안 금의 기운이 강한 빛골 광주에서 계속 회사원으로 일했어요. 제가 어른으로서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에 나가서 금재성을 쓰는 동안, 또 직장인으로서 수관성을 쓰는 동안 이 신사대운의 사화는요, 저에게 불리한 작용을 거의 못했습니다. 제가 비겁이 강하잖아요. 이 비겁이 강한 제가 저를 내려놓고 적어도 회사에서 저에게 맡긴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에는 저는 사오미 방합보다 사신합의 작용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사신합의 작용이 컸다면 사신합의 방향은 합화가 된다고 하면 수관성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사대운 때 불리함이 크게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밝히진 않았고 1차 북토크 때만 몇 개 보여드렸는데, 저랑 동갑내기들의 사주, 저랑 사주 구조가 비슷한 동갑내기들의 사주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신사대운에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로 일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회사원으로 일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백수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이 비겁의 기운이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고요. 백수인 사람에게. 그러니까 비겁이 강하면 이거는 식상과 재성, 관성으로 유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비겁이 강하게 들어오는 대세운 때 나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상이 뭐 용신이든 휘신이든 어쨌든 용의신이라고 할게요. 이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 자칫하면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저는요, 토가 들어올 때 좀 운이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중요한 건 토가 들어왔기 때문에 운이 불리했다가 아니에요. 왜?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너무 성급하고 경솔했습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제가 내뱉은 말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칼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 반작용으로
저를 찌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수관성을 용신으로 삼겠다 했잖아요. 식상을 이제 휘신이 아니고요. 저는 귀신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불필요한 말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일시제에 있는 이 오미압이 정말 불편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평생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제가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오미압 때문인지 한 2시간 이상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 제가 특히 얼굴 왼쪽이 좀 저리고요. 팔도 저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빨리 피곤해져요. 그런데 제가 경진대운의 갑진년, 올해죠. 올해는 이 습토가 2개나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같은 식상을 쓰더라도 다른 때에 비해서 강의를 하거나 상담하는 게 조금 덜 피곤합니다. 이게 습토의 작용이에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토가 기구신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우에 따라서 습토나 조토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사주가 뜨거운 분들은 조토가 들어오는 거 매우 불리하지만 습토가 들어오는 건 괜찮아요. 사주가 뜨거운 분들의 경우에는, 사주가 습하고 차가운 분들의 경우에는 조토가 들어오는 게 괜찮습니다. 기구신이라고 하더라도요. 어쨌든 저는 이 경진년 때 진토가 들어오니까 같은 식상을 쓰더라도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목적으로 강의를 막 늘리거나 상담을 막 많이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것보다는 인성의 기운으로 식상을 제어해가면서 꾸준히 글을 쓰고 꾸준히 연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즐겨보시는 파이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2022년이죠. 이민년 말에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퇴사를 했고요. 23년 개묘년, 그리고 24년 갑진년, 이때가 지나면서 이때를 보내는 동안 제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시리즈를 집필을 했어요. 느낌이 오세요? 개묘년 갑진년? 그러니까 인성의 기운이 강해질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성의 기운은 조금씩 활성화될 때죠. 이때 제가 열심히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인성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기구신으로 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나친 의존성, 게으름, 결정장애, 자기회의 이런 것 때문에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계획을 세워뒀잖아요. 퇴사를 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서 갑진년, 그리고 그 전인 개묘년, 이때부터 계속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인성의 폐해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성을 잘 쓰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즐거웠거든요.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명리학자로서 조금씩 저만의 관점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관성을 용신으로 추구하겠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스스로 설정한 사회적 역할 그리고 책임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거랑 같습니다. 저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이게 사회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명리를 도구로 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상담하고요. 열심히 연구하고요. 강의도 꾸준히 하면서 평생을 명리학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관성을 제가 용신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이때 동안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뭐냐? 한신이 인성이 될 거예요. 인성을 내 편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49회 기묘대운 오고 59회 무인대운이 오잖아요? 이때는 한신이 목 인성들이 구신인 토식상들을 극합니다. 이걸 절각이라고 하죠. 그러면 토의 부정성이 최소화되죠. 그러면서 인성을 제가 순조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명리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69회 정축대운이 들어오죠. 이때는 당연히 기구신 대운입니다. 그런데 축토가 습토잖아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토가 기구신인 분들은 원국의 조우에 따라서 습토 또는 조토가 그렇게 불리하지 않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구신 대운이지만 저는 축토가 습토라서 그렇게 부정성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79 병자 대운을 보면 이 용신인 자수가 병화를 절각하죠. 그리고 89 대운을 보면 이게 용신하고 한신에 해당되는 대운이잖아요. 그럼 너무 흐름이 아름답죠. 제가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중구편을 쓸 때 39 경진대운이 되면 나는 대중 강의를 시작할 거다. 이때 제자들을 양성하고 명리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사회적인 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초코서당이라고 제가 명리학습 공동체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제 제자 도반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수업을 듣고 있는. 그래서 연구소도 세우고요. 그래서 미답으로 나와 있는 명리학의 수많은 영역들을 조금씩 개척해 나가고 싶어요. 물론 제가 39 경진대운을 보내는 동안 2026년이죠. 이때 병원년이잖아요. 그리고 2027년 정미년. 이때가 저한테 엄청 불리한 시기가 되겠죠. 이때 제가 가장 잘 챙겨야 되는 건 뭐냐? 바로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는 안식년처럼 최소한의 강의만 진행하면서 좀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불리한 은혜는 내 힘을 아끼고 비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리한 운이 들어올 때 전속력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요. 이때 제가 화기운이 워낙 강해지니까 이 화기운들을 긍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역극단에서 연기 배우기. 그래서 저 연극 한 편 공연으로 올리고 싶어요. 그리고 명리를 소재로 한 어떤 소설이나 시나리오 또 한 편 써보려고 합니다. 물론 수기운을 끌어오기 위해서 제가 바닷가 쪽으로 이사를 하고 틈날 때마다 뭐 프리다이빙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물론 기구신 때 프리다이빙을 하다 보면 갑자기 뭐 동해에서 제가 프리다이빙을 하는데 상어를 만나거나 또는 크라켄을 만나거나 또는 뭐 10m에서 15m 정도 되는 대왕 오징어를 만나서 뭐 휘뚜루 마뚜루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한 이런 일들을 하면서 화의 부정성을 좀 최소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리학을 공부하는 동안에요. 저는 이 화균이 강해지는 26년 병원년, 27년 정민년이 엄청 꺼려졌어요.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전 실은 엄청 기다려져요. 넘치는 기운들을 어떻게 하면 덜어낼 수 있는지, 넘치는 기운의 부정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제가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과거에 수화기제라고 하죠. 수화고 화가 함께 강해지면서 더욱 커지는 이때가 2007년 이모대운 제가 정해년이었습니다. 수화고 화가 위아래로 다 바뀌어서 들어오죠. 이때 갑자기 제가 원래 문해창작학과에 다니면서 열심히 글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때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막 예술사진 작업을 했었습니다. 다큐 사진 작업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공부한 명리학은요, 판도라의 상자, 정해진 운명을 알려주는 애언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유리한 운을 어떻게 활용하고 불리한 운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일종의 지침서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지 않은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하면서 보내는 것보다 무엇을 하면서 내게 주어질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보고요. 어쩌면 나한테 가장 불리한 시기를 현명하게 보내고 난 이후에야 제가 명리학자로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불리한 운을 제대로 이겨내잖아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상담을 하는데 불리한 운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내담자분들이 막 불안해하면서 걱정을 하면 그 불안을 조성하면서 막 겁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도 이때 잘 이겨냈어요 라고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는 그런 좀 다정한 상담가, 다정한 명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제가 토, 금을 용신으로 쓴다 했을 때 28년이 무신년이고 29년이 기유년이고 30년은 경술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를 가장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관성을 제가 용신으로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31년 신해년, 32년 임자년, 33년 개축년 이때가 더욱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용신인 수관성이 들어오는 세운을 가장 빛나는 해로, 가장 의미 있는 해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올해 갑신년부터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작년하고 올해 이어서 책을 2권 출간하게 됐고 올해 11월 달에는 명리 나를 지키는 무기 3권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결국에 독자분들과 제자분들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꾸준히 봐주시는 파이분들 덕분에 제가 명리학자로서 조금은 성장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파이님들, 독자님들, 제 제자 도반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도반들을 새로 알게 됐어요. 제 제자분들이 더 성장하면 저도 이분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무료 명리 상담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봉사활동인 거죠. 지금 산책처럼 사주님께서 제자분들과 함께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에게는 정말 귀감이 되는 분이세요. 한번 저도 산책처럼 사주님 도와도 드리고 제 제자분들과도 함께 좋은 일 누가 더 많이 하나 배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초코 명리 흉! 그리고 임철초가 그러했듯이 저는 정말로 잘 안 풀리는 사주들을 붙잡고 계속 파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게 된 거겠죠. 저도 임철초처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이게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전 재밌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좀 즐거움을 얻는 가운데 계속해서 강의하고 연구하고 글을 쓰면서 한국 명리학사에 뭐라도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요. 저희 스승님처럼, 강원 선생님처럼요. 저는 앞으로 제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채찍질 해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파이님들이 계속해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8월 중순에 지금 손목이 안 좋아서 여기 보호구를 찾는데요. 큰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명리학 중급 일반반이 끝났는데 중급 심화반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술 때문에 제가 한 달 정도는 강의를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제가 올해 수술을 하지 않으면 26년, 27년에 상황이 더 안 좋아질까봐 미리 그래도 운이 좀 유리하게 들어올 때 얼른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부분이 있고요. 제가 9월 19일이 목요일인데요. 이때 초명명리 중급반 심화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강은 공개 수업을 할지 좀 고민 중인데요. 이때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할 거냐? 첫 번째는 원국과 나의 대세운 있죠. 이 원국과 대세운에서 일어나는 충과 합 그리고 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사주의 용신이 무엇인지. 용신도 억부용신 있고 조우용신, 격국용신, 고립용신, 고립용신이 건강용신입니다. 전황용신, 통관용신 등 수많은 용신들이 있어요. 이런 용신들을 원국에 따라 구분하고 추출하고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12강으로 수업을 짜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 철공소.com 홈페이지에 들어와 왔거든요. k-fortune.com, kfortune.com이에요.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들어가면 초명의 사주명리 중급, 지금 수강 신청 중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아니고요. 일기 중급으로 돼 있는데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초명의 사주명리 일기 중급 심화 해가지고 하나가 뜰 겁니다. 그때 그걸 클릭해서 회원 가입하시고 수업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명리학자로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최근 대전에서 열린 북토크에 갔을 때 현업에서 상담을 하거나 현업에서 강의를 하거나 현업에서 함께 명리학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오셨었거든요. 근데 그분들께서 자리를 채워주셨다 보니까 되게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부담도 크고. 그때 Q&A 시간 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게 있어가지고 집에 오면서 되게 쪽팔렸는데, 앞으로는 실수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동안 공부가 더 부족했던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파이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